어제나 그저께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또 막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강상우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난 국어하는 상우쌤이야.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표절 아닌가요?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 그저께 수학하는 땅우쌤하고 라이브 그쵸. 할 때는 그죠. 그때 분명히 아주 특별한 분이랑 같이 한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랬나요? 근데 그 4번 아주 중에 1 아주도 지금 없었는데 아 다시 분명히-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네네. 아주 중요한 손님. 네, 늦었습니다. 아, 네. 네. 아유, 선생님 근데 또 제가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 준비한 거 네. 지금 공개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많이 들어왔죠? 보고 있죠? 보고 있죠? 투명 신발을 저희가 지금 투명 신발 신고 왔는데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처럼 누구든 여기 숨을 수 있습니다. 발 사이즈가 320인데 좀 투명 신발이라 좀 많이 작게 보이죠? 아 너무 웃겨요.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아 선생님 그만큼 라이브에 진심이시군요. 아이 그럼요. 특별히 주문을 했죠. 호그와트에서. 아 근데 또 그동안 라이브를 보시면서 네네. 막 진짜 저도 막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이거 또 시간도 좀 부족하고 좀 어려운 것 같고 막 친구들도 많이 틀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조금 일부러 좀 타이트하게 줬었어요. 지금 물론 컴퓨터 화면이나 유튜브 화면으로 모바일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더 더디고 어렵긴 했겠지만 빠른 시간에 핵심을 좀 찾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약간은 시간을 적게 줬는데 근데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문제들로만 출제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풀어보도록 해요. 그럼 혹시 제가 못 푸는 것도 보셨나요? 그니까요. 근데 저는 잘 푸시는 부분이 더 인상이 깊었고 앞으로 더 계속 문제 푸실 거잖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잘 풀 거예요. 모범이 되셔야죠. 계속 채팅창에 닷떠못을 치시는데 치지 마세요. 네, 아무튼 뭐 저는 오늘 강상우 선생님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뭐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나요? 오늘은요 문학의 갈래 중에 극갈래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품들로 문제를 구성해줬으니까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도 진짜 극갈래는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기 때문에 연극부 또 이따가 극갈래 지문 읽을 때 실력 나오겠네요. 아 그쵸. 근데 저도 선생님께 들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또 엄청난 연습생 생활을 하셨다고. 뭐 연습생으로 개그맨 지망생으로 연습생 생활을 한 거죠. 약간 아이돌 연습생 그런 개념 뭔지 알죠? 멋있다. 그런 삶이 있었죠. 우리의 삶 중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저희가 또 오늘 읽는 지문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풀러 한번 가볼까요? 고고링!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문제는요. 고1이죠. 13년도 고1 11월 모의고사 문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건지. 그 모의고사 문항이 내신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첫 번째 문제가 또 제가 푸는 같이 풀어요 시간이에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요. 다원님이 열심히 문제를 풀 텐데 우리 학생들도 문제를 풀겠지만 다원님께 힌트를 주는 학생 2명에게는 스타벅스 세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채팅창에 많이 힌트 올려주세요. 근데 제가 스타벅스 세트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네. 빅맥 세트는 알거든요. 빅맥 세트는 빅맥을 주잖아요. 네. 스타벅스 세트는 스타벅스를 주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거덜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스타벅스 사장님이 송데이비드 호사업님이라고 계신데 스타벅스 주면 안 되죠. 너무 웃겨. 네. 그러면은 한번 지문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근데 또 제가 항상 혼자서 이 긴 지문을 읽었었는데 맞아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텐데 괜찮으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지문 나와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지문은 이강백의 파수꾼입니다. 자, 선생님이 촌장을 읽어주세요. 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그런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난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을 찾아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이리요? 어느 쪽이죠? 저쪽이요, 저쪽 저 칠레 동굴 밑이던가요?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줘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의뢰이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넌.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을 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으악! 으악! 아, 선생님 너무 잘 읽으세요. 만족스럽네요, 다른 대로. 굿! 잘 들었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나와주세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번 문제 제한 시간은 70초입니다. 보기 나와주세요. 와우, 아, 제가 풀어야 되는 거죠? 놓칠 맞아요, 뻔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읽다가 까먹을 뻔했잖아요. 윗글. 집중하세요, 집중. 알맞은 것은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여러분, 저한테 힌트를 주셔야 합니다. 힌트 올려주세요. 독백. 아, 저는 독백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왠지. 다양한 효과음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아니, 효과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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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대사를 통해 무대 밖 극중 공간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온다 그랬거든요. 과연? 떨려. 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걸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패스. 소품을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맞나요? 제이 친구가 5번도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저는 저 말을 듣겠습니다. 찬스 쓴 거네요. 찬스 힌트라기보다. 저는 그래서 3번 하겠습니다. 3번. 과연 맞았을지. 1. 땡! 끝나네. 제가 일단은 정답을 체크한 문제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여러분 저는 지금 라이브 스터디 강상우 선생님과 함께 극갈의 문제 풀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지문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진짜 정말 단골처럼 등장하는 문제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 뭐죠? 정답은 우리 학생들이 잘 풀어줬듯이 3번입니다. 맞췄다! 여러분 드디어 맞췄어요! 다원님도 잘 맞췄네요.
선생님 이번 문제 한번 해설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무대 밖의 극중 공간이라는 그 표현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희곡 작품이라고 하면 연극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니까 무대 그 상황이 있겠죠. 지금 무대에는 뭐 나랑 촌장이 있었거나 촌장이랑 다가 있었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 중에는 있지만 무대 외 다른 공간에서 있었던 내용을 끌어다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죠. 뭐 운반인 얘기, 사람들이 뭐 도끼 들고 쫓아온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후, 정말 제가 오랜만에 맞춰가지고 지금 막 자신감이 업됐는데 너무 잘 풀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혹시 뭐 주의해야 할 상황, 틀리기 쉬운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게 이 작품에서 이런 표현 방법이 쓰였냐, 이런 의미가 쓰였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내신 시험을 볼 때는 머릿속에 그 작품에 대해서 외운 게 막 둥둥둥둥 엄청 떠다녀요. 맞아요. 막 짬뽕이 돼 있는데 그걸 막 꺼내다 쓰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수꾼이라는 작품에는 해당이 되는 특징인데 그 파수꾼 내용 중에 일부만 가, 나, 다 똑똑똑 떼가지고 제시를 해주시니까 지금 내가 보는 시험지에 그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를 하나하나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꼭 확인하고 선지를 골라야 됩니다. 공부한 게 함정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요. 조심하세요. 맞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강백의 파수꾼에서 출제가 되고요. 문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와주세요. 자, 기역에서 미음을 연기하는 배우에게 연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역에서 미음까지 저희가 위에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제한 시간은 역시 70초입니다. 보기 따주세요. 오, 길다. 아우, 읽기 싫어. 이 문제가 배우에게 연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하는데 희곡이라는 갈래가 연극 무대로 상연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저런 문제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어렵게 문제를 이번에 퀴즈를 출제를 하지 않고 좀 헛소리다 싶은 두 개 정도 선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하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개밖에 안 남네요. 그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막 정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두근두근. 사람들이 다듬하시래요. 다원 드디어 맞춰. 다듬맛. 진짜 근데 이런 극갈래는 아까 선생님이랑 저처럼 이렇게 막 이입을 해가지고 연기하듯이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 지문에 자기가 완전히 흠뻑 빠져서 맞아요. 되게 쉽게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건데 소설에도 충분히 비슷하게 내가 그 인물이다 생각하고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화작 풀 때 내가 지금 토론한다, 내가 지금 발표한다, 내가 글쓰기 준비하면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팁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몰입해라. 근데 그 와중에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국어는 진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막 훅훅훅훅 가는데 저희 또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잖아요. 다들 잘 풀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5번으로 통일이 된 것 같네요. 과연 정답이 5번이 맞을지 선생님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좋아요. 이번 문제도 선생님 오답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5번 내용이 그런 얘기잖아요. 다를 연기하는 배우는 다가 지금 상황이 자기가 밝히고 싶은 그 진실, 평화라는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촌장이 그걸 헛된 짓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헛된 짓입니까? 라고 약간 화내듯이 불만에 찬 표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또 경민 친구가 지금 질문 하나를 올려줬는데 문제부터 보고 지문을 보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를 보는 게 더 빠른 건지 한번 물어봤어요. 요거는 지금 문학 다루고 있으니까 문학 부분에 좀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문학 문제 풀 때는 모의고사 문학 풀 때 보기 박스를 읽고 그리고 선택지도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보기 박스에는 시간 투자를 좀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선택지 훑어보고 나서 작품으로 들어가면 그 보기 박스에 있는 내용이 이 문학 작품이라는 건 누구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보기 박스에서 어떤 이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그게 아주 강한 힌트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는 이해하고 지문을 보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아까 얘기해 줬었던 게 이번에 모의고사를 본 그런 친구인가 봐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고1 3월 이번 모고 풀었는데 시간을 더 단축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쌤은 지금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형태가 사실 모의 시험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모의 시험이죠? 수능이죠. 수능은 고3 때 보는 것이고 그렇죠. 고3 유형이랑 지금 이번에 우리들이 봤던 고1 유형이랑은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당장 단축하자 보다는 국어의 기본기를 닦은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번 3월 모의고사 잘 못 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깊게 국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리스님.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라이브 스터디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문제도 또 파수꾼 지문에서 파수꾼입니다. 출제가 됐어요. 네.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고고링!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 문제 제한 시간은 60초고요. 보기 놔주세요. 아이고, 보기가 또 길어요. 뭐지? 너무 싫다. 진짜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보기를 잘 읽어야 돼요. 너무 싫어. 보기에 아주 강한 힌트들이 있고 보기를 봐야 성질을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쓱 보니까 주체라는 게 꼭 주인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구나. 촌장이 뭔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건데?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저런 보기에 막 저런 표라는 게 나오면은 진짜 이렇게 쫄게 되죠. 맞아. 먹어가지고 막 어떡하지. 심리적으로. 맞아요. 글씨가 너무 많다고 제2 학생이 글씨가 너무 많은 게 국어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당연한 그 말인걸요. 얘기야. 이제 3초, 2초, 1초, 땡! 여러분 벌써 1분이 흘러갔습니다. 휴, 정말 이 이강백의 파수꾼은 언제까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진짜 정답이 또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보기 그러게요. 보고 약간 겁먹었는데 다들 잘 풀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강백의 파수꾼이 나는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친구들은 상호 선생님의 멤버십 강의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정답 공개해 볼까요, 선생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친구들 다 맞췄네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선생님? 좋아. 오답 설명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네. 요번 문제는 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기 일만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주체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협조를 할 수가 없죠.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네요. 그렇죠. 한성민 친구가 국어는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국어가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물론 개인 취향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라는 건 예술이고 그리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을 읽는 사람에게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순전히 재미만을 목적으로 쓰인 그런 문학 작품들도 많은데 재밌는 문학 작품을 좀 접하지 못해서 성민 학생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진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공부를 하세요. 많은 작품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쿤 학생이 엄매하고 화작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쵸? 선택 과목제니까 고3 때 하나를 골라가지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위권한테는 뭘 고르는 게 효율적이냐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언어와 매체를 상위권한테 추천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뭐 맞는 말인 게 언어와 매체 즉 문법 파트죠. 문법 파트는 내가 상위권이야? 즉 공부를 잘해? 그러면 공부를 해서 내가 암기를 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엄청 안정적으로 빠바바방 그것도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글이어도 자꾸 바뀌고 평가원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지문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 안정감이 없군요. 안정감이 없죠. 문법은 항상 똑같은 거 나오는데 그겁니다. 그러면 상위권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도 또 같이 읽어주실 거죠?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면 질문 나와주세요.
생각보다 기네. 제가 이번에 누구 읽을까요? 회기를 읽어주세요. 아, 제가 회기. 오케이. 주인공. 회기 들어와라. 내가 연극방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맡았다 느낌으로. 어떡해. 저 주인공 해본 적 없는데 너무 신나요. 주인공인데 약간 이제 외과 의사. 아, 되게 똑똑해. 냉철한. 그런 오케이. 느낌. 들었습니다. 지금 회기 들어왔습니다. 접신.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대과 마찬가지로.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선생님.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대개 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순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점점점. 중략. 그리고 선생님이 금속 해주시는 건가요? 아까 너무 웃겨. 그 환자에게 대해서 너무 냉담하신 것 같았어요. 가엾잖아요. 가엾은 건 나 자신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환자에게도 수술을 거절해 보신 적도 없었거니와 실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내가 냉정했을까? 그 환자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참 묘한 거야. 사람들은 의는 은술이니 뭐니 하며 의사를 무슨 절대적인 존재처럼 신성시하지만 나 자신은 조금치도 그런 실감이 안 나거든. 여자건 남자건 미인이건 늙은이건 닥치는 대로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내는 하나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불과하니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건져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목적을 의식하면서 수술을 한 적은 없었어. 5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서 폐이과를 전공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본 수술을 해본다는 호기심과 이걸 배워가지고 하면 내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공명심은 있었지만 인간을 구하느니 하는 도의심 따위는 느껴보지도 못했거든. 전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의 그 메스처럼 날카로운 두뇌와 손을 무한히 존경해요.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나이가 되시도록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도 의학에 전생애를 바치시겠다는 의욕에서이시라고. 미스 정은 정말 지레 짐작도 잘하는군. 그야말로 오버센스야. 예? 결혼과 의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35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내 취미지. 누구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모든 조건이 구비된 분이 어째서? 마음이 쏠리지 않는 일은 도대체가 하기 싫단 말이지. 누가 뭐라 하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해소되나? 독신보다는 덜 외롭겠죠. 그럼 미스 정은 왜 결혼을 안 하지? 예, 저야 뭐 28이면 나보다 더 급하지 않아? 어때? 그건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요. 생각? 저는 이런 생활이 결혼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서요. 야 완벽했습니다. 드라마 한 편 완성했습니다. 연극반입니다, 연극반.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차범석의 성난기계라는 작품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도 이 작품 좀 들어봤는데 너무 싫어요. PTSD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여러분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문제 나와주세요. 자 A에서 E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 문제 제한 시간은 40초입니다. 보기 나와주세요. 아유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요. A 이렇게 고르면은 또 저는 이렇게 다시 가서 읽거든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쵸. 뭐 A부터 뭐 E까지 골라라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서 봐야죠. 해야 되는데 요건 내용 이해하면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또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짜긴 짜네요. 제가 그쵸? 이렇게 유튜브로 볼 때랑 또 느낌이 40초라뇨. 다른데. 이번 문제는 여러분 14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기출이래요. 고3이에요. 오 마이 갓. 내신 수준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와. 여러분 이제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땡!
땡. 와, 여러분, 네 번째 문제까지 저희 함께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이번엔 내보냈어요. 네네. 강상우 선생님이 함께 오셔서 라이브 스터디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정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들 잘 잘 풀어줬어요. 맞췄어요. 좋습니다. 좋아, 좋아. 대박. 선생님, 그럼 혹시 이번 문제도 오답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C 부분에서 금수기의 말 가지고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푸핫 뭐 결혼 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했어 뭔 소리지 하면서 어이없어 한 거지 뭐 만족을 했다 뭐 마음이 풀렸다 그런 얘기 없었죠. 네. 근데 또 민준 친구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국어는 타고나야 잘하는 거 아닌가요? 타고나서 잘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수학은 타고나면 또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영어는 영어권에서 살다 오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수능 국어 그리고 모의고사 특히 우리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간고사 내신 시험에서 타고난 것을 가지고 뭐 시험 문제를 푼다? 오히려 타고난 학생들이 방심하고 국어 뭐 껌이지 나 중학교 때도 엄청 잘했어 이러면서 대충 공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빵꾸가 생기고 막 두 문제씩 세 문제씩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학교 수업 잘 듣고 그리고 필기 잘 남기고 라이브 스터디 수업으로 더 빈 빵꾸들 채우고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은 성적 100점 정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민준 친구 맞아요. 공부 안 하는데도 점수 잘 나오는 친구가 있긴 있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여러분. 그럽시다. 내신이다.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마지막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설마 너무 아쉽다. 아쉬워. 5문제 더 있는데 더 하면 안 돼요? 아니. 마지막 문제였어.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안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선물 문제입니다. 이번 선물 문제는요. 정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올려준 친구 3명에게 스타벅스 세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정답은 저 말도 못해요. 아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정답은 중복 인정이 안 되니까 오타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도배 물타기 안 됩니다. 삐. 멈춰. 도배 멈춰. 도배. 다시 해줄게요.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도배 멈춰. 네. 근데 도배 안 했는데 또 말씀하네요. 그러네요. 아이, 머스. 머쓱하네요. 자, 우리 선물 받을 친구는 라이브 끝나고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공지가 바로 올라가니까요. 라이브 끝나고 커뮤니티 게시글 확인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선물 문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왜 안 해주세요? 지금 복수하시는 거죠? 빨리. 다시 해볼까요? 선물 문제 보러 가볼까요? 고고리! 웃겨.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 문제 제한 시간은 1분이고요. 보기 나와주세요. 아우, 진짜 길다. 이거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꽉 찼네요. 와. 근데 이 성난 기계라는 작품도 선행학습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이면은 많이 접했을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뭐 학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뭐 문제집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번 문제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보기 박스. 보기 박스. 보기를 봐라. 보기를 봐라. 선생님 30초 남았는데 힌트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요 작품에서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는 게 비정한 사람이 된 존재, 안 비정하지 않은 어떤 현실에 종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누가 비정한 거야? 누구야?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5초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3, 2, 1, 땡! 여러분, 마지막 문제 스타벅스 세트 상품권이 걸린 선물 문제였는데요. 다들 잘 풀어보셨는지 막 정답이 드디어 갈리고 있거든요. 갈렸어요. 두근두근. 그럼 정답은 뭐죠, 선생님?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아니었습니다. 4번 아니에요. 선생님, 이번 문제도 오답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잘 풀어준 친구들도 많은데
회기하고 이노기 상황 생각을 해보자면 회기가 아니 이노기가 아픈데 지금 수술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줄 내가 거야. 책임져야 되니까 난 그렇게 너를 위해서 행동하고 싶지 않아. 회기가 비정한 인물인데 이번 선지에서 보면 이 구문이 그 이번 선지의 구문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친구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노기 보고 비정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죠? 이노기는 비정하지 않았어요. 회기가 비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하. 상인 친구가 근데 국어 공부는 매일 해야 하는 거죠? 물어봤는데 매일매일 한다는 게 사실 정말 3일에 한 번 내가 잠깐 떠오를 때 특정 과목을 공부를 한다 하면은 매일 한 사람하고 벌써 3분의 1 공부량이 차이가 나죠. 매일 1시간씩만 국어에다가 투자를 해주면 정말 그게 쌓이면서 큰 국어 실력으로 분명히 돌아올 거고요. 근데 자기가 뭐 나름대로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고 자기만의 공부 루틴이 있어. 근데 뭐 이제 개인별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수학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뭐 불가피한 상황에는 국어 뭐 하루 이틀 정도 빼먹는 날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만큼 보충을 해가면서 국어도 분명히 차분하게 지금 기초를 고1 때 잘 닦아두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장인 친구 매일매일 국어 1시간만이라도 공부하세요.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하세요. 지금 하세요. 네, 선물 받을 친구들은요 라이브 끝나고 커뮤니티 게시물로 공지가 되니까 커뮤니티 게시물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친구가 질문을 해줬는데 학교쌤이 설명해 주신 거랑 참고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맞아요,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참고서에서 뭐 이런 비슷한 거를 봤는데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학교쌤께 질문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베스트. 근데 뭐 질문 제가 학생 때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질문 진짜 잘 못했어요. 저도요. 그런 편이었어요. 뭐 굳이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혹시 그런 성격이라면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학교쌤이 말씀해 주신 게 당연히 맞죠. 맞아요. 법입니다. 법. 아! 무조건 절대 진리예요. 내신에서. 그렇죠. 역시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다 보니까 또 그럼요. 그거를 듣는 게 가장 좋다. 네, 여러분. 하루 15분 유튜브로 문제 풀고 공부하는 라이브 스터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아쉽다. 아쉽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뭐로 한다고요? 네, 여러분 오늘 상어쌤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진짜 상어쌤이 이렇게 막 여러분들 직접 채팅으로 막 소통하고 질문도 대답해주고 하니까 다들 막 오 최고다. 다들 역시 진짜 이렇게 그 지문 읽을 때 리액션도 엄청 잘해주시고 문제들도 맞아요. 잘 풀고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저희 라이브 스터디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멤버십 강의 촬영하고 하면서 저 혼자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문제 풀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다원님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고 또 문제 맞추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극갈래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극갈래는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도 좋아하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까다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또 선생님의 멤버십 강의도 잘 들으시고 혹시 이번 시간에 좀 나는 이렇게 하면 극갈래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꿀팁 같은 거 한번 전수해 주실 수 있나요? 극갈래는 서사갈래, 즉 소설 종류처럼 갈등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갈래가 되는 거예요. 갈등을 찾아야 되고 그 갈등을 만드는 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포커스를 맞추면 내용 이해하는 데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아까 봤던 희곡 갈래인 성난기계라는 작품하고 파수꾼이라는 두 작품이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희곡 갈래는 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요. 조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겁다 뿐이지 갈등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 나가다 보면 전혀 많이 어려운 갈래가 아니니까 열심히 제 수업 들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강의 들어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은요 라쏘님과 이동희 쌤이 함께하는 통합 과학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오후 6시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하루 15분 유튜브로 문제 풀고 공부하는 라이브 스터디. 오늘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퇴근이다. 안녕. 밥 먹으러 가세요.